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반갑습니다. 열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사시면서 혹은 쓰던 물건을 오랫동안 사용하시면서 사시나요? 혹은 자주 바꾸기를 원하시나요? 자동차를 3년 이상 타시나요? 혹은 내가 질릴 때까지 타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집은 만족을 하시면서 사시나요? 혹은 내가 살던 고향 그리고 내가 살던 집이 손때가 묻었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 못하시나요? 왜 노인들은 살던 곳을 떠나기 싫어할까요? 고령화가 되면서 Aging in Pla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의 내용에서는 이것을 핵심 개념으로서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요.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이 단어, 센텐스, Aging in Place, 고령화 사회에 꼭 필요한 단어, 우리한테도 꼭 필요한 개념일 수 있는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의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내가 살아오던 그 지역사회에서 거주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Aging Place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나라들이 모두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집에서 계속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하고 같이 살았더라도 자녀들이 다 분가를 하게 되더라도 조금 내가 허전함이 있더라도 내가 살던 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가족들하고 살아나가면서 며느리가 들어오고 사위가 혹시라도 들어오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더라도 그보다는 내가 혼자 살고 편안하게 다리 뻗으면서 밥 먹고 더운 날에는 편안한 옷차림으로써 살기를 더 원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Aging Place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집에서 우아하고 안전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집이 편안하다고 하지만 계속 살아오면서 살다가 보면 필요 없는 물건도 쌓이게 되고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하는 옷들이 쌓여지게 됩니다. 구조적으로는 불편하다 느끼죠. 노후 생활에서 이러한 불편한 환경을 가지고 안정감을 가지고 또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반면에 같은 지역에 있는 깔끔한 새 집이면서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집이라면 노후 생활을 거기에서 보내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즉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집이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30년을 얘기합니다. 재개발과 또 집의 수명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30년 정도 살다가 보니까 벽지도 좀 망가지고 대문도 삐그덕거립니다. 이런 집에 손때 묻은 집을 더 원할까요? 혹은 앞에 집에 재개발을 해가지고 똑같은 구조나 똑같은 평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깨끗하게 집을 지어놨다면 나도 저런 집에서 살기를 원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어떤 집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선택할까의 관점은 다르다고 합니다. Aging Place의 개념적인 정의는 거주형 보호시설이 아닌 일정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에 내가 살던 곳에서 남아있는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는 노인들은 내 스스로 혼자 갖게 되는 독립성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에 더운 날 그냥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자식들 눈치 안 보고 팬티바람으로 그냥 너저분하게 살더라도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율성, 친구와 가족을 포함한 사회 지역 간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에이징 플레이스를 선호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동네 밖에 나가면 김씨가 있고 밖에 나가면 내가 40년 지기의 동네 친구들이 있고 갑자기 불러가지고 홍합탕에 소주 한잔 하자 그러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원한다는 거죠. 최근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에이징 플레이스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인 주거 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고령자를 위한 케어 안심주택 제공을 공표를 하기도 합니다. 이 서비스 지원 주택을 그 내용으로서 포함하며 주거 약자법의 전면 개정이 곧 현실화되는 등 그동안에 이원화되어 있던 주택과 의료 보건복지 서비스의 융합적인 제도와 기반이 점점 마련되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조금 불편해서 혹은 내가 보통 때 먹어오던 고혈압, 당뇨약을 짓기 위해서 주변의 보건소를 찾아가는 시스템, 그리고 마을버스나 하루에 한 3번, 4번씩 오는 버스를 타고 가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내가 찾아가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경남 지역, 전라도 지역, 또 충청도 지역에 노인 인구는 많아지면서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면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정부의 차원에서 서비스 지원 주택을 포함하는 케어 안심주택이라는 제공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도 있죠. 노인 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61%가 가족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돌봄, 우리가 이제 간병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받을 수 있어서는 19.5%였고요.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9.1%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이징 플레이스의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 내가 내 집에서 돌봄을 받고 싶은 이유에 대해선 정이 들고 익숙한 손때 묻어있는 내 물건들인 곳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어서가 1위라고 합니다. 66.1%. 2위는 요양병원 등의 시설은 자유로운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4.9%밖에 안 되고요. 시설에 들어갈 금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도 있긴 있습니다. 11.4%니까 작은 숫자는 아니죠. 자, 노인들에게 노후에 중풍이나 치매에 걸려서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러한 영향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불안해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그렇다가 48.2%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럴 일은 없어가 34.1%였고요. 1위와 2위가 노인 요양시설과 자택의 순위로서 6%의 근소한 차이가 나왔는데 이유는 가족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라는 61%라는 압도적인 내용이 나온 겁니다. 가족 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물론 이제 중국도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하죠. 가족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의 근원을 살펴보면 늙고 쇠약한 부모를 산에다 갖다 버렸다라는 고려장이라는 장례 풍습의 설화를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고려장은 설화일 뿐이죠. 역사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절반 이상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동이나 그 정도의 규모로 해서 살고 있는 노인의 55%가 아파트 거주자였다고 합니다. 특히 2차 베이비부머 세대,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1964년서부터 1974년생 사이를 2차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부머 세대가 아파트 거주 비율이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5년부터 1963년생보다 월등히 높을 것이라는 겁니다. 2차 베이비부머 또한 은퇴 연령을 넘어선 사람들이 많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아파트 거주 비용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겁니다. 도시는 늙어가고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쉘버타운이라고 불리우는 노인복지주택이나 유료 양로시설은 2023년 기준으로 현재 입소 정원이 9,00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 결론을 한번 내보죠. 노인들이 에이징 플레이스, 즉 자기 집에서 노년을 보내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마무리 지면서 첫 번째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익숙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생활을 해오면서 살아온 동안 집과 동네에서 생활을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익숙한 환경은 치매 예방에 또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시설이나 자녀 집으로 이사를 하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자기 집에서 살면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지낼 수가 있다라는 점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연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내 앞집, 옆집, 이웃, 그리고 동네 친구, 지역사회의 관계성에 대한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죠. 사회적인 고립은 건강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익숙한 환경에 살다 보면 이것을 방지하고 이것이 더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자기 집에서 생활을 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이유를 꼽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서는 건강 및 생활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노인시설에서는 일률적인 생활 패턴을 따라야 하지만 집에서는 본인의 리듬대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자, 단편적인 얘기로 요양원에 들어가시거나 실버타운에 들어가시면 조식과 요즘에 하루 식사를 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가서 쭉 줄을 서가지고 정확한 시간에 가서 줄 서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은 내가 낮잠을 자고 싶고 몸이 안 좋아서 좀 잠이라도 자고 내려가면 이미 점심시간이 다 끝나고 아침 시간이 끝났습니다. 어떤가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의 리듬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내 집, 건강관리 서비스를 집으로 불러오는 시스템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문 간호, 가사, 도우미, 요양 보호사. 그렇기 때문에 점점 발전하고 있어서, 즉 자기 집에서 노년을 보내면 더 행복하고 독립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적게 남았지만 어떻게 사느냐, 질적으로 내가 남들보다는 어떻게 사느냐,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힘이 없고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떳떳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를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과 저와 함께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Aging Place. 자, 내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함께 공유해 봅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열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